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이다슬입니다. 암. 참 익숙하지만 무서운 단어죠. 우리 암이라고 하면 보통 특정 신체 부위나 장기에 생기는 위암이나 대장암 등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혈액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총 3시간에 걸쳐서 혈액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을 떠올리면 대장암이나 위암처럼 어떤 신체 부위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기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혈액에 암이 생긴다는 게 잘 감이 안 와요. 이 혈액암이 대체 어떤 암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 위, 간, 폐, 대장 같이 이제 덩어리를 어떤 조직에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암으로 쉽게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우리 몸에도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어떤 이제 장기가 있는데요. 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림프 그리고 골수 이런 기관들이 우리 혈액계를 구성하는 장기이고요. 이 장기에서도 고형 장기와 마찬가지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뿐만 아니라 혈액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조혈기관, 말씀하셨던 뭐 골수나 이런 림프 같은 곳에서도 암이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지켜주는 면역 세포들이 태어나고 또 교육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림프절에서 또 추가적인 림프구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와 림프 두 가지의 기관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들의 고향이자 또 교육을 받는 어떤 성장소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매체를 통해서 백혈병이 좀 익숙한 가장 좀 대표적인 혈액암 중 하나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백혈병 과연 이 어떤 병인가요? 백혈병은 대표적으로 골수의 조혈모 세포가 분화를 하다가 제대로 분화하지 못하고 암으로 바뀌어서 골수에 이제 암세포가 가득 차게 되고 그 암세포들이 혈액에 보이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암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혈병 이외에 좀 기타 다른 혈액암의 종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조혈모 세포가 어느 단계 혹은 어느 쪽으로 분화를 하다가 암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혈액암이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요.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세포 중 가장 대표적인 세포인 과립구라는 어떤 이제 세포로 분화하다가 생기는 백혈병이 그 대중들의 가장 친숙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겠고요. 여러 림프구로 분화를 하다가 혹은 림프구로 상당히 분화되었다가 더 교육을 받는 중에 암이 되는 림프종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이제 항체를 만드는 어떤 세포로 분화를 하다가 암이 되는 다발 골수종 같은 그런 암들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백혈병 아까 급성 백혈병 말씀을 하셨는데 급성의 반대는 약간 만성이라는 단어도 또 떠올라요. 그러면 만성 백혈병도 존재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성 백혈병이 존재를 하고요. 두 질환은 상당히 다른 질환입니다. 만성 백혈병은 이제 굉장히 분열을 천천히 하는 세포들이 그 몸 안에 암세포가 천천히 쌓여가는 그런 종류의 질환이고요. 물론 이제 만성 백혈병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급성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두 질환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병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급성 백혈병은 반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해서 수개월 이내에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병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의 암은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떠올라요, 환자들로. 그런데 백혈병의 경우는 저희가 뭐 광고나 매체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좀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 젊은이들도 또 심심찮게 떠오르는데 발생 연령층은 좀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암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혈액암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소아 그리고 젊은 성인층 20대 정도에서 하나의 피크를 이루는 것이 백혈병이 또 있습니다. 소위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젊은 성인들에서 백혈병이 호발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암에 걸리는 집단을 떠올려 보면 뭐 방사선과 관련된 연구를 한 연구자들 아니면 발암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위험 요인이 맞는 건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암이 혈액암입니다.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혈액암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타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담배는 모든 암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혈액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사능의 노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혈액암의 위험 요인이 되고 그 이외에도 뭐 몇몇 선천적인 요인들도 있고 합니다. 이 백혈병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미리 알고 있다면 좀 조기 진단이나 치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특정한 증상이나 캐치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있나요? 뭐 사실 이제 급성 백혈병은 뭐 발병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병원에 어떤 사유로든 찾아오게 됩니다. 빈혈로 인한 피로감 혹은 면역 세포가 줄어들어서 감염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온다든지 혹은 혈소판이라고 우리 지혈을 도와준 세포가 줄어들어서 뭐 반점이 생기고 출혈이 생겨서 온다든지 자각 증상이 금방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요. 다만 만성 백혈병은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동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피 검사가 좋지 않다라는 사유로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통적으로는 피로감이 이제 백혈병의 급만성 모두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단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백혈병이라는 게 진단되나요? 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 골수 검사를 통해서 백혈병을 확진합니다. 성인에서 골수가 있는 곳은 큰 뼈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뼈는 엉덩이 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이루고 있는 엉덩이 뼈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것이 이제 골수 검사의 기본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채취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바늘을 엉덩이 뼈에 꼽아서 피 검사를 하듯이 거기 있는 이제 액체를 뽑아내는 것이 골수 검사의 기본이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좀 무서운 것 같긴 하네요. 제가 환자분께 설명드릴 때는 엉덩이 주사를 조금 아프게 맞으시는 것 같은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고통이나 이런 게 막 저희가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골수 검사는 아침에 오셔서 검사를 하고 점심에는 집에 가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뭐 통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좀 따끔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실 때는 골수 검사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흔한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수 검사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혹시 뭐 혈액 검사를 선행한다든가 아니면 골수 검사까지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혈액 검사는 이제 기본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담당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보고 골수 검사를 할 정도로 혈액 검사 좋지 않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골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골수 검사가 이제 확진을 하는 검사인 반면에 혈액 검사에서 혈액암의 존재를 저희가 충분히 이제 추정하고 어느 정도 골수에 문제가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골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부위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겨서 잘라내는 게 아닌 느낌이라서 수술로 치료를 하는 건 좀 상상이 안 가요.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거의 유일하게 약으로 완치할 수 있는 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혈액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피를 따라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혈액에 항암제를 주입해서 그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암세포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혈액암의 치료는 항암제가 근간이 되겠고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종류의 어떤 뭐 저는 이제 상당히 이타적이고 인류애적인 치료라고 사실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혈모 세포 이식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항암 화학 치료 가 저희가 제일 익숙한 기본적인 치료 방식이 되고 혹시 표적 치료도 혈액암 치료의 종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표적 치료를 모든 환자한테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유전자 검사 기술, 소위 NGS라는 검사의 발달로 혈액암 중에서 표적 치료제를 받으면 좋을 환자들을 많이 선별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약업의 발달로 많은 신약들이 이 영역에 출시가 되면서 일부 환자들,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한 25%에서 30% 정도의 환자들이 되겠는데 그 환자분들은 표적 치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치료 방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생물학적 치료나 면역 치료 이런 것도 기사나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은데 역시 백혈병 치료 방식의 하나일까요? 암 영역에 있어서 면역 치료의 효시는 혈액암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면역 치료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른 폐암, 혹은 피부암 이런 쪽에서 표적 치료제가 발달을 하면서 혈액암에도 이걸 써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에 많은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의 임상 시험들은 성공을 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새로운 면역 치료제를 이용한 임상 시험들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곧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면역 치료제들도 혈액암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조혈모 세포 이식이 면역 치료의 대표적인 일종이다라고 하셨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는 것은 나의 면역 세포가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혈액암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골수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 다른 면역 세포들이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면역 세포들은 사실은 암을 컨트롤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의 면역 세포로 한번 골수를 바꿔줘 보자. 그러면 남의 면역 세포들이 백혈병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예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는 골수 이식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서울대병원에서도 30년 이상 이 치료를 상당히 안전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서 백혈병 세포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면역 체계를 바꾸어 주는 것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백혈병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일까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몇몇 포인트에서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때 방사선 요법을 병행해서 병든 골수 세포들을 없애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혈액암들도 일부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암 발생하고 나서 치료 후에 5년 생존율을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혈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백혈병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5년간 재발하지 않은 생존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10명에 4명 정도는 저희가 지금 완치를 할 수 있는 게 현대의학의 실력이고요. 그것을 조금씩 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저희 혈액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대표적인 혈액암 중 하나인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망률과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다슬,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톡톡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